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너무 오랜만이죠. 오랜만이에요. 네, 너무 보고 싶었어요. 네. 5월 한 달간 저희가 거의 쉬었는데 네. 5월 달이 행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네. 스승의 날. 바쁘셨죠, 다들? 저는 솔직히 안 바쁘셨어요? 아니요. 제 그냥 개인적인 일 때문에 많이 바빴어요. 저도 바쁘게 지냈습니다. 네. 유 대표님도 바쁘셨죠? 그렇죠. 이제 가족들하고 뭐 여러 가지 행사도 많고 뭐 이벤트도 만들고 하느라고 굉장히 바빴던 그 5월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슈앤 수다가 몇 주 쉬고 다시 돌아오니까 어느새 계절이 바뀌었어요. 여름 됐어요. 네, 우리 맞아요. 네. 조 교수님 이렇게 시원한 반팔 입으셨는데. 올 여름에는 좀 여름이 길다고 그러네요. 네. 또 근데 반팔 입지 않으면은 날씨가 너무 더워서 낮에 또 돌아다니기는 어려운데 그렇죠. 또 선크림 꼭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여름에는 이거 선크림이 필수다. 우리가 이제 항상 이게 소지품으로 가지고 다니는데 네. 요즘 이게 걱정이 많아요. 요즘에 이 선크림들 좀 이렇게 그렇죠. 유해 물질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발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불안하죠? 고민이 네, 많이 불안해요. 되죠. 아니 요즘에 그 무슨 옥시 사태 네. 뭐 이것 네. 때문에 사실 좀 걱정이 대기업 그 마크나 무슨 안정성 인증 마크 이런 거 다 있는데 이제 좀 약간 믿을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지금 이게 옥시 사태만 해도 거기에 KC 인증 마크라고 그래. 국가가 인정하는 인증 마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끔찍한 사건을 불러일으키고 후유증이 큰 걸 보면 뭘 하나 믿을 게 없는 것 같아요. 믿을 수가 없어. 맞아요. 실은 우리가 예전에 가습기 뭐 그닥 잘 닦지 않고 실은 뭐 그냥 막 사용을 했는데 그 몇 년도죠? 왜 신종플루 사건 이게 네. 아마 사태가 2008년, 2009년이었어요. 사태가 그런 것 나면서 같아요. 우리가 무슨 안정성 뭐 막 이런 거 신경을 쓰다 보니 그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했다는 그 제품을 사용하기 시작을 해서 이런 여파가 또 생기고. 그러게요. 저도 뭐 이제 가습기를 이제 거의 쓰는 편인데 그거는 한 번도 살균 제는 안 써봤어요. 그래서 가슴이 철렁하고 그래요. 근데 그래서 저는 딱 문제가 된 그 제품을 직접 써보셨어요? 썼었어요. 어머, 좀 멀리 네. 떨어놓고 쓰셨나? 아니요, 그냥 사무실에서 좁은 사무실에서 그거 틀어놓고 문 닫고 계속 틀고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계속 장기간 쓴 건 아니고요. 한두 병 정도 쓰다가 이제 사러 가기 귀찮아서 말았었어요. 아마 앉아서 갑자기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었어요. 얘가 앉아 있으면 이렇게 떨어지니까 흡입을 좀 덜하고 누워 있으면 흡입 더 많이 하나? 오, 다행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살균제뿐만 아니라 이제 이거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굉장히 공포를 많이 느끼잖아요. 맞아요. 오늘 우리 생활 속에서 느끼는 어떤 그런 생활용품들의 위협, 이게 필수 독극물인지 뭔지 그러니까 한번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우리가 같아요. 거기에 그냥- 대해서 좀 수다를 떨어봐요. 네, 그냥 이렇게 알고 알았지만 그냥 지나치고 네. 뭐 이랬었던 제품들이 사실은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우리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세수하면서 폼클렌저 쓰지. 그리고 그렇죠. 머리 감으면서 샴푸 쓰고요. 또 컨디셔너, 린스 네. 쓰고 저는 또 렌즈를 쓰니까 밤새도록 렌즈 또 이제 소독제? 렌즈 세정액에 렌즈 담궈놨다가 또 그거 그렇죠. 해가지고 제 소중한 눈에 또 이렇게 넣고 우리 또 이제 분장하면서 막 화장하죠. 그리고 예전에, 스프레이 뿌리고. 그 예전에 그 이제 소프트 렌즈 나오기 전에 하드 렌즈가 나왔을 때는 실은 무슨 세척액 이런 게 어디 있었어요. 사실은 입에 넣고 혀로 네, 이렇게 물기만. 사실은 이렇게 해서 혀로 이렇게 하고 네. 끼고 그러는 걸 저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쓴 적이 있는데 그냥 물로 소독을 하고 생리식염수에 담가놓고 이 정도였는데 맞아, 맞아. 요즘은 기본적으로 세척액 쓰죠. 네, 세정액을 안 쓰면 이제 또 뭔가 세균이 또 번식할 것 같고 뭔가 좀 이렇게 수돗물로 하면 또 수돗물에 있는 또 무슨 안 좋은 성분이 또 눈에 직접 닿을까 봐 겁이 나서 화학 제품인 세정제로 또 이제 씻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몇 번씩. 눈에도 약간 이런 좀 안 좋은 것들이 있어야지 이제 좀 극복하는 힘이 생겨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향기 나는 거 좋아하니까 집에 이제 향초도 많이 켜놓고 저녁에 이제 또 불 꺼놓고 또 분위기 잡는다고 혼자 양초에 불 여러 군데 켜놓고 이제 또 이제 쉬기도 하고 맞아요. 또 각 방마다 방향제 저는 또 라벤더 향을 좋아해가지고 또 라벤더 향 이렇게 넣고 집에 들어가면 향기가 확 나도록. 근데 그 향기도 다 화학 성분으로 그렇다고 만든 그러잖아요. 거잖아요. 그래서 향초도 지금 너무 오래 이렇게 방 안에 켜놓으면 위험하다고 그래요. 아니, 그래서 그리고 초가 일단은 사실은 방 안에 있는 그 산소 이런 거 사실 걔가 많이 뺏어가지 않아요?
산소도 그렇죠. 부족하고 네. 문 그 열어놓고 인공 향이 여러 가지로 이제 위한 요소가 많다는데 이런 것들이 늘 이제 설만 나왔다가 에이, 괜찮겠지 하고 이제 잊어버리곤 하는데 좀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점검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이렇게 우리가 설마 이렇게 생각하는 제품들 있잖아요. 난 그 중에 이런 이제 뭐 생활 속의 화학 제품 이거 문제 이런 게 이슈가 되면서 제가 아침마다 이제 커피 내려 먹잖아요. 네. 갑자기 어느 날은 문득 가만있어. 이 여과지 이거는 괜찮아?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슬그머니 의심이 가죠. 네. 그래서 제가 막 찾아봤어요. 다행히 그 여과지에 보통 우리가 왜 종이 제품이 문제가 되는 게 그 안쪽에 무슨 코팅제가 있을 때 좀 문제가 된대요. 근데 그게 아닐 땐 이거는 안쪽에 코팅이 없고 이제 그 붙인 것도 무슨 화학 제품이 아니라 뭐 열로 압축을 했다든지 뭐 이래서 해서 괜찮다고. 근데 거기 어디 여과지뿐이에요. 옆에 이렇게 여과기가 사실은 플라스틱 제품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열을 받으면 네, 안 맞아요. 좋다. 그래서 플라스틱 공해에 대해서도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는 주로 이제 이런 그 화학 제품을 안 쓰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긴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 그렇죠. 않죠. 제가 요번에 이제 옥시 사태를 보면서도 제가 꼭 이제 왜 행주나 이제 주방에 꼭 이 살균제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이거를 그냥 빨아서 이제 삶아서 삶아서 삶든지. 썼잖아요. 끓는 물에 근데 소독하고요. 그거 귀찮으니까 그냥 살균제 딱 뿌려가지고 네. 탁 담았다가 하고 그랬는데 이건 이제 하지 말아야지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좀 이렇게 편리하려고 우리가 화학 제품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도 살살 되면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거 뭐 옛날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화학 제품이 이제 또 옥시 사태로 인해서 화학 제품 공포감, 뭐 화학 제품 포비아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공포심이 있는데 과연 이 화학 제품이 성분이 뭔지 어디에 안 좋은지 이거를 어떻게 흡수했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떻게 반응이 나오는지 저는 전혀 모르잖아요. 몰라요. 정보가 너무 없잖아요. 사실 아는 게 없어요.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막연하게 이거 화학 제품이라서 이거 쓰면 안 돼. 어떡하지? 뭐 이렇게밖에 접근할 수 없는 거지. 정확하게 그런 화학 제품이 어떤 거 안 좋으니까 이걸 뺀 다른 걸 찾자. 아니면은 뭐 다른 뭐 천연 세제를 만들어 쓰자. 여기까지 가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이 뒤에 일단 뒤를 읽어보면 이 용어 하나하나가 너무 읽기가 어려워. 어렵기 때문에 첫 줄 시작하다 그냥 끝나버려요. 너무 글씨가 또 너무 작아요. 너무 작고. 그렇죠. 맞아요. 읽기 어려워요. 네. 그러니 사실은 그 뒤에 무슨 성분 표시, 뭐 주의사항 이런 게 적혀 있을 거라는 거는 알지만 그걸 못 보겠어요. 우리 다 화학 시간에 공부 열심히 안 해가지고 아니, 근데 사실 화학 용어에 대해서 맞아요. 기억을 잘 못하겠어요. 그 용어들이 화학 시간에 다 나왔던 화학 것들이에요. 나오죠. 시간에 나온 것들은요. 되게 어려운 용어. 나 처음 듣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최신 용어들도 많고 네. 또 그게 보통 이제 뉴스에 나오면 잠깐 우리가 걱정은 하지만 잊어요. 이번 사태도 그렇지만 사실 직접적인 원인이 없다, 또 입증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럼 아닌가 하고 또 살짝 좀 이제 마음을 놓게 되고 하는데 좀 우리가 이런 일상에서의 화학 제품들에 대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또 문제가 이 금방 잊어버리고 막 금방 둔감 이거 있잖아요. 처음에 옥시 사태 처음에 났을 때는 사람들이 다 어머 웬일이야 그거 막 이러다가 사실은 이 사건이 다시 불거진 것도 몇 년 지났었잖아요. 5년 정도 지났죠. 그러니까 네. 우리 약간 둔감해요. 자꾸 잊고.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 이슈가 되면 이게 좀 힘을 모아서 시민 운동으로 가든지 해서 좀 이렇게 불매 운동이나 안전히 판매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그 시민의 힘을 좀 이렇게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 잊어버리고 지속되지 나면 않아요. 뭐, 예. 저도 얼마 전에 이제 마트에 갔는데 우유를 사려고 탁 하다 이거 뭐 제품이 뭐 불매 운동 했었는데 네. 이거 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그거 지금 검색을 해봤어요. 그거 지금 다시 판매 1위예요. 그렇다면서요. 많이들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게 정신 차려야지. 이 불매 운동 한다고 시작할 때만 하고 너무 금방 우리가 잊어버리고 이런 사태가 되니까 업주들도 조금 이 시간만 지나면 된다 네. 이런 생각으로 사실 안전에 둔감한 게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매대에서 판매 매대에서 완전히 물건을 빼버리면
그 안 산단 말이죠. 근데 이제 해당 소비자가 매대에 갔을 때 이거는 무슨 그냥 제품이니까 있으니까. 사면 안 돼. 네. 이렇게 인식하기가 어려운 게 워낙 상표도 다양하고 나오는 제품들도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이게 옥시에서 만든 건지 뭐 어디서 만든 건지 구별 못하고 그냥 항상 쓰던 거니까 그냥 습관처럼 집어온단 말이죠. 저도 엊그제 약국을 갔는데 약국에서 이렇게 안내판 써놨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옥시 제품 불매 운동에 동참하는 곳이다 하면서 옥시에서 나온 약품 2개를 팔지 않겠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렇구나. 이 제품이 여기서 나온 거였구나. 그럼 나도 이제 이 나중에 쓸 일 있으면 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없었으면 습관적으로 샀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문제가 아니면은 우리가 너무 둔감한 게 아닐까요? 맞아요. 사실 그 엄마들이 자기 아기를 위해서 그걸 썼는데 그렇죠. 생명을 잃고 얼마나 네. 큰 죄책감이에요. 근데 맞아요. 이 문제가 생겼을 때도 국가가 책임질 수 없다라는 입장으로 계속 방관하고 뭐 소송도 너무 길고 이제 이런 이제 과정을 보면서 이게 뭘 믿고 살아야 되나 이런 위험한 제품에 대한 공지도 이제는 제대로 누굴 안 믿어야 되고 되나? 예. 이게 점점 이제 사회 자체가 불안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이렇게 화학 제품이 어떤 위해성이 있는지 검색도 좀 열심히 하고 그래서 저 요 며칠 검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야 이게 스프레이가 어떤 문제가 있어 뭐 또 아니면은 우리가 얘기했던 살균제의 문제 또 아까 선크림도 이 선크림 같은 경우도 벤졸 계열의 화학 제품이래요. 그래서 네, 이거를 맞아요. 그렇게 계속 쓰면 DNA에 문제가 있다는 거야. 유전자가 네. 뭐 변형이 되고 근데 어느 정도나 써야 되나? 바람 가능성도 저도 이제 어떤 주사를 아니 어느 정도 써야지 나쁜데 저 30년 전 썼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네. 너무 이제 부정확한 정보도 사실 이것도 누가 어느 분이 카톡을 저한테 딱 보내서 읽어봤는데 네. 이게 잘못하다 보면 루머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체계적인 뭐 소비자 운동을 하는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그 대표님 말이 근데 다 틀려요. 어느 의사는 TV에 나와서 꼭 선크림을 발라라. 듬뿍. 조금 발라서는 효과가 그렇지. 없으니까 동전만큼 뭐 발라라. 얼마만큼은 이렇게. 적어도 발라야 되고 네. 네네. 뭐 심지어는 집에서까지 발라야 된다. 네.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어떡해, 정보가 막 그거. 왔다 갔다 해서 사실 정확한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정답은 없으나 이런 제품들이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라는 걸 좀 그건 알아야죠. 알려주는 어. 좀 체계적인 루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보러 개인 상품 가가지고 뒤에 보이지도 않는 거 보고 니들이 알아서 하라. 이런 개인에게만 문제를 남기는 건 정말 이거는 직무유기가 아닐까. 맞아요.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이런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공공기관에서 못하니까 이제 시민들이 단체나 이제 소비자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게 저는 우리 여성들은 또 화장품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아침에 그렇죠. 일어나자마자 네. 스킨, 에센스, 얼마나 많이 로션, 발라. 메이크업 베이스, 선크림, 파운데이션, 뭐 아이섀도우, 립스틱 해서 온갖 이제 화학 제품을 이렇게 덕지덕지 바르고 나왔는데 오늘도 저는 얼마 전부터는 그 어플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화장품의 성분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아이섀도우 이렇게 조그만 통에 그 성분이 써 있지가 않아요. 그냥 써 있어도 쓰는 거예요. 몰라. 뭔지 그래서 그냥 몰라. 무슨 색깔 이름만 써 있고 뭐 만든 그렇죠. 나라만 써 있고 해서 성분을 알 수가 없는데 어떤 이제 화해라는 이렇게 화장품 어플이 있거든요. 그 어플은 모든 각종 화장품의 성분을 다 비교 분석을 해서 거기에서 유해 성분은 뭐 아니면 좋은 성분은 뭐 이렇게 1부터 20까지 순위를 매겨서 그 화장품에 들어있는 성분을 다 분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검색을 하는 거예요. 이 화장품을 쓰고 싶을 때 검색을 딱 해봐요. 그럼 유해 성분이 너무 많다. 뭐 파라벤이 들어있다. 뭐 이렇게 피부에 안 좋다는 미네랄 오일이 들어있네. 그럼 그걸 쓰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노력을 하니까 저는 좀 화장품부터 천연 화장품을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 그러니까 어플을 자각을 한번 이용을 갖고 해보세요. 좀 노력을 할 필요는 있죠. 그래서 저도 이 스프레이나 이런 것도 잘 안 쓰는 편인데 사실은 이제 스프레이는 프레온 가스 스프레이는 원래 나쁘다 그랬어. 그거는 네. 지구가 아주 그냥 그만큼 이제 더러워지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잘 좀 웬만하면 안 쓰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의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대기 오염의 문제나 아니면 우리 지금 주로 얘기하는 이제 생활 속에서의 그런 유해물질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보편적으로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얘기도 하고 알려주고 난 그거보다 제일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이런 걸 더 많이 해줘야 알려줘야 된다 되죠. 생각해. 맞아요. 어찌됐든 이렇게 좀 논란이 있는 거는 사용을 좀 덜 하게 자제를 하고 좀 일상에서
화학 제품보다는 천연 제품을 쓰려는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여성 단체나 사회 단체가 이런 대한 어떤 화학 물질을 좀 줄이는 대한 운동을 많이 하죠. 그래서 또 어떤 여성 단체에서는 우리 그 위생용품 대한 생리대 그렇죠. 그 면으로 쓰기 운동 같은 거 그런 것도 실천하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뭐 그 편안하고 뭐 이러지는 않지만 불편해요. 매우 네. 불편하죠. 그래서 조금 불편해지는 네. 노력을 하면 그래, 많이 화학 제품을 좀 줄일 수 불편하겠다. 있어요. 그거 쓰는 거 쉽지 않죠.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변호사는 어떤 집에서 그 화학 제품 줄이기 위해서 어떤 저는 운동하세요? 스킨 같은 거는 천연 화장품을 만들어서 써요. 진짜? 네, 집에서 만들어? 네네. 레몬 이렇게 레몬 술 아, 짜가지고요. 레몬즙? 이렇게 글리세린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코코넛 오일 이용해서 아. 천연 화장품을 네네, 이렇게 그것도 기초 좋겠다. 제품 제일 피부에 먼저 닿는 거는 천연 화장품을 쓰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캠핑 가거나 이제 또 여행을 많이 가니까 모기들 많잖아요. 그럴 때는 저희 엄마가 이제 계피를 좀 삶아가지고 물을 해서 이렇게 스프레이병에 담아주세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몸에 막 뿌려도 모기 벌레 퇴치할 수 있고 나는 어디 그런 가면 것도 써요. 그거 온몸에 그냥 뭐 무슨 로션 바르듯이 듬뿍듬뿍 바르는데. 근데 그게 너무 이제 막 이런 막 몸, 팔, 다리 다 뿌려야 되는데 그게 너무 좀 찝찝하잖아요. 화학제품 그렇죠. 어쨌든. 아니 저는 이게 알러지가 있어서 막 발갛게 부어오르고 그래요. 전 있잖아요. 또 알러지 그런 것도 별로 없어요. 듬뿍해도 괜찮아. 몸도 긍정 몸이야. 네, 뭐 그닥 뭐 또 뭐 그런 무슨 느낌이 별로 예, 없으시구나. 몸에 뭐 안 좋다는 무슨 나쁜 거 먹어도 뭐 크게 트러블도 안 생기고 실은 저는 그래요. 저는 또 일상생활에서 이런 색깔 들어간 음료수 말고 이거 물 굉장히 먹기. 컬러풀하죠. 그러고 먹어도 보니 되는 거야? 그러고 보니 이렇게 먹어도 되죠? 너무 예쁜데 차라리 그냥 물 마시자 해서 물 먹기, 뭐 음료수 안 마시기 그런 것들은 이제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바쁘다, 편하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화학 제품 좀 쉽게 이제 구매를 하는데 이런 사태가 이렇게 이제 왔을 때 정말 다시 한번 어떤 그 생활 패턴을 좀 바꿔보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화학 제품을 안 좋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제 멀리하거나 다른 대체품을 찾아야 되는데 대체할 수 없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대체품을 잘 모르겠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그럴 말이에요. 때는 걱정되지 뭐. 아니, 그럴 땐 누가 좀 이래야죠, 알려줬으면 뭐. 좋겠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네. 그럴 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대체품이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거야. 조금씩 쓰는 거야. 그것도 방법이죠. 조금씩. 네. 어찌됐든 이런 화학 제품들이 우리를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또 도움을 주는 그런 면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많이 쓰지 않고 거기에 좀 막 이렇게 효율적으로 쓰는 거. 맹신해서 맹신해서 그게 그것만 필요하죠. 계속 쓰고 이거보다는 만약에 내가 이만큼 한 컵 썼다면 그다음에 반 진짜 잔만? 조금 하고 그다음에 환기 많이 시키래요. 환기. 근데 요즘에 또 미세먼지 때문에 문 열어놓기 또 겁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공기청정기 또 사야 또 되고 또 공청정기 돌리고 돌리고, 또 네. 이렇게 또 냄새 나니까 또 탈취제 뿌리게 되고 요즘 환경오염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네요. 환경오염까지 왔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그러게요. 아까도 네. 얘기했지만 그런 이제 환경 오염도 우리가 과도하게 뭔가를 생산해내고 네, 맞아요. 오염 물질을 만들면서 더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이 자외선 때문에 생기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결국은 오존층을 우리가 파괴해서 생긴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존층 자외선이 1% 없어지면 오존층은 그 2배로 없어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걸 다 기억을 했어요? 관심이 있으신가 보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하면 아무래도 덜 쓰게 되겠죠. 맞아요. 네. 저도 이렇게 아침에 머리 샴푸할 때 그 많은 하얀 거품이 그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 보면 저거를 정수하려면 얼마나 많은 물이 들까 해서 2번 짤 거 1번 짜고 그래도 샴푸를 안 할 수 없으니까 1번 짜서 이렇게 대충 뭐 한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죠. 일회용기 네, 이런 맞아요. 것도 반 나눠서 써야 그러니까 돼. 스스로 인식하고 좀 줄이기 위해서 작은 노력이라도 하는 게 중요하지 네. 않을까 우리가 싶어요. 뭐 샴푸 한 언제나, 번밖에 안 해요. 예전에 2번 했었는데 근데 지금 한 번. 거품이 막 나야 잘 닦이는 것 같은 느낌. 해소가 되잖아. 약간 거품을 거품이 막 많이 나지 흘리면서. 않으면 이게
잘 깨끗하게 안 되는 것 같은. 조금 이렇게 제 찝찝해. 친구가 근데 샴푸를 2번 할 거 1번 하고 하면서 환경 운동 한다고 자기가 웃으면서 얘기해요. 저도 네. 환경 운동 가요. 그런 얘기 매일 샴푸하지 말고 좀 천천히 하고 이틀에 한 번씩 감고 네네. 뭐. 그런 노력도 필요하죠. 뭐. 네, 필요한 거 같으니까 네. 조금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정보를 스스로 알려고 공부하려고 노력하고 네. 만약에 또 안 좋은 거 있으면은 대체품이라도 또 뭐 천연 어떤 제품이라 좀 찾아서 스스로 체득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그 생활에서 편리한 것만 찾고 또 빨리빨리 왜 막 가는 것만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뭐 거꾸로 걷기, 뭐 느리게 걷기 요즘에 이런 게 나오는 것처럼 너무 발빠르게 하는 것도 그게 자기 스스로에게 좀 나쁜 악 영향에 중독될 수 있다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인식을 좀 해야 돼요. 그렇죠. 뭐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또 정리할까요? 네, 네, 한 반복 줄 정리. 쓴다로 네, 한번 네. 해보죠. 그래서 저는 계속 얘기한 것이 좀 약간 불편해지자니까 즐겁게 불편해지자 이런 이야기로 화학 제품을 좀 덜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조 교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저는 늘 제가 행동하는 거에서 늘 자꾸 있는 거가 문제인 것 같아요. 아차 하는 순간 나는 또 사고를 저지르고 맞는 거예요. 맞아요. 네. 있는 게 문제지. 네. 그래서 기억하자. 늘 좀 기억하자는 거에 요즘에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똑똑한 소비가 내 몸을 지킨다. 스스로 지킨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소비자가 똑똑해져요. 네. 우리 맞아. 너무 몰라. 저도 사실은 우리가 아니야. 저 진짜. 저도 몰라요. 잘 모르. 근데 다 같이 좀 노력을 좀 하고 네. 좀 화학 제품, 화학 성분이 좀 덜 들어간 우리만의 또 어떤 것들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좀 고민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좀 더 정보를 다양하게 알면서 똑똑한 소비자가 되면 이런 것들을 조금 좀 벗어날 수도 있겠지요. 네. 우리 위험으로부터 좀 우리 스스로 보호를 네네. 받는 그렇죠. 거니까. 맞습니다. 네. 네. 예, 우리 오늘 수다 여기서 마무리하고 조금 더 생활 속에서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네. 지혜를 화학 더 제품을 잘 감시하고 화학 그렇게 제품을 한쪽을 감시하고. 살고 네, 그렇게 다음, 노력해요. 네네 다음에 또 중요한 또 아주 재미있는 그런 네. 이슈로 우리 다시 만납시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